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영동에서 무려 100여 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백중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백중 추돌 사고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형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2명의 목숨을 잃고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어제에는 서울 사내 체육관 신축 공사장의 천정이 무너져 내려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어제는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면 잠시만 호들갑을 떨 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원위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꾸 겪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고에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것이 안전불감증을 키워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정치권에서도 목격됩니다. 우리도 수많은 청문회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의혹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일종의 부패 무감각증에 걸려버렸는데요. 오늘 과연 본회의가 열려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총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그러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연수. 1577-1909.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저는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맞습니다. 하루인데. 네.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아유, 가능성 무섭습니다. 오늘 크래쉬, 이게 카피인데요. 충돌, 사고, 오늘 네. 교통사고에도 많이 쓰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 말씀 주셨지만 어제 이 시간에 뉴스 전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의 약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나 일부러 살짝 뺐는데요. 어제가 2008년에 숭례문이 불탄 날이에요. 전날 밤에 방화가 일어났고 밤새 불타다가 예. 소방차가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의 무게 때문에 결국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출근길에 그 장면을 그냥 라이브로 본 그런 날인데요. MB정부 시작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일부러 뺐어요. 안전사고가 없길 바라면서 정치권 이슈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오전에 이 정말 다중충돌 사고 오늘 또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요. 문제는 뭐 9시가 좀 넘어서 농무, 짙은 안개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예. 이게 처음에 60중 충돌 이렇게 속보가 나왔는데 이게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어제 저희 YTN이요. 네. 4중 충돌부터 4중 추돌 사고 때부터 충돌이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4중. 네. 근데 4중 추돌 사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20중이 됐는데 제보자가 계속 쿵쿵 소리가 난다. 네, 이런 계속 거를 나왔죠. YTN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렸는데 결국 그게 100중이 된 거죠. 100중인데 오늘 아침 최종 집계는 106중으로 확정됐습니다. 예. 어제 밤에 105중까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30분 동안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 200~300m 뒤에다가 뭐 우선 불빛이라든가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경찰이 30분이 지나서 출동했다. 이때 이미 이제 백중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물론 이제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겠습니다만 예. 유사하게 지금 다른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2006년 10월 3일입니다. 네. 서해대교 이때가 29중 충돌. 근데 인명피해가 컸죠. 예. 11분이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탱크로리가 쓰러지고 연료가 흩뿌려지고 불길이 당겨지면서 이 12대 차량이 전소하는 이 화재 폭발 이것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인데요. 1월 16일에 중앙고속도로에서 43중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안개가 아니고 예. 갑자기 눈발이 날렸는데 적설량이 0.3cm 불과 3mm 때문에 차들이 미끄러지기 시작을 해서 연쇄 추돌이 있었던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운전 부주의도 문제고 바뀌어야 할 게 많지만 결국은 또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민자 사업 1호라고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했고 예. 지금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편도로 들어갈 때 나올 때 7,600원씩 보통 내거든요. 그렇죠. 일반 승용차들이. 예, 예. 10,000원이 넘는 돈을 들어가고 나올 때 내는 비싼 도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또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안개는 아주 상시적인 일일 수 있는데 물론 어제 이제 가시거리 10m 정도 매우 짙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럼 계속 이게 방치돼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참 남습니다. 문제예요. 예. 그랬는데 예. 사당에 사당동. 또 퇴근하다 보니 네. 저희 집이 사당 이동인데요. 아. 사당 종합체육관 짓던 공사당에서 예. 천정 붕괴로 11분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는데요. 이때도 좀 불안했던 것이 피해자가 9명이다. 12명이다. 최종적으로 11명이다. 이렇게 바뀌어서 지난해 세월호 때 계속 그 구조했다 못했다 그 인명 숫자가 바뀌었던 기록 이런 것 때문에 좀 구조 당국의 수습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들이 정말 이게 우리가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이런 것처럼 이 심리적 불안 대중 불안이 언제 좀 가실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남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충돌은 정치적인 충돌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오늘 있을 충돌이죠. 맞습니다. 예. 어제까지로 이제 청문회는 이틀 예. 끝났습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보다 총리 후보는 다소 좀 안정감을 회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굉장히 멘탈이 강한 분이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다 뭐 부정, 긍정, 된다, 안 된다 입장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야 구도로 확 갈려 있습니다. 예. 자, 야당은 이미 어제 오전에 문재인 신인 당대표가 웬만하면 이게 세 번째 총리 낙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려 했으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일성을 내면서 야당은 이제 보이콧까지도 뭐 예측이 되는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이제 돌아섰고요. 예. 지금 여당은 또 여야 합의대로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해야 된다. 안 된다면 강행 처리라도 하겠다. 이미 지금 이 여당 의원들은 출석 단속에 들어갔어요. 예. 여차하면 이제 단독 강행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냐,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짓말 문제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첫날 예.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다른 의혹 제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물론 저도 무감각증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이 과거의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 뭐 유달리 많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비리 의혹 3종 세트 늘 나오는 게 나왔어요. 글쎄요. 재산 문제, 예. 병역 문제, 또 뭐 논문 표절이나 혹은 학교 교수직 관련 문제 이렇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치열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유난히 더 심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완구 후보자가. 근데 이제 총리 후보만 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2001년부터 보면 장상 총리가 네. 첫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역대 총리 중에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데 안 된 분들이 보면 나 저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는 되는구나. 그럼 기준이 완화된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제일 안타까울 수 있는 분이 안대희 총리 후보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최초 김영준 인수위원장. 예, 예. 이분이 낙마해서 정호원 총리가 지금 되신 건데 그렇죠. 유임까지 되면서 김영준 총리 후보의 문제가 하나였거든요. 부자다. 재산이 많다. 물론 그 이제 형성 과정에 의혹들이 예. 있었는데요. 그게 70년대, 뭐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요즘 강남 1970에 나오는 영화 스토리인데 근데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기냐 투자냐 요 미묘한 경계 지점 요거를 이제 정치적인 판단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비리 의혹 우선은 뭐 후보는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적인 건 역시 거짓말 논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거 없으면은 문제가 이 정도로 꼬이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그래서 어제 들거든요. 자충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스스로 예. 하필 예. 기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던 글쎄, 바람에 예. 그 녹취록이 정말 이건 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공개가 되고 일파만파가 된 건데요. 어쨌든 이것을 여야가 국회 내에서 오늘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맞습니다. 과연 파행이냐 예. 뭐 타협이냐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될 이제 뉴스가 될 것 같은데. 그 또 다른 충돌 소식 있나요? 충돌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IS 문제가 미국에서 심각해지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 지상군 투입은 절대 안 한다 입장에서 기조가 바뀌어서 이 의회에 3년 한시적으로 전쟁 권한을 달라 이렇게 수일 내 요청할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IS 지상군 투입을 제한적이나마 할 예정인데 이게 발단이 된 것이 계속 참수 뭐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만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여성 케일라 진 뮬러 씨의 사망을 확인 발표를 했어요. 네. 성명을 냈는데 이것이 이제 IS 쪽에서는 미국이 공습해서 미국 여성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했던 거고요. 예. 미국은 이제 이 사망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성은 좀 특이합니다. 26살인데 인질이나 협상 카드가 아니었다라고 미국의 테러 관리가 발표를 했고요. 예. 또 다른 관리는 이 뮬러 양이 IS 간부에게 결혼 상대로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건 이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런 예. 표현인데요. 또 이제 IS의 사적인 연락들을 이제 도감청한 기록을 보면 그녀를 손님이라고 IS가 언급했다고 해서 우호적인 관계인가 뭐 돕고자 했던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제 전면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예.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통합회의였는데 어떤 대책회의였냐면 초중고 청소년 대상으로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하자. 또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또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사건 사고 발생 지역, 뭐 예를 들면 터키라든가 시리아 접경, 재외 공간의 담당 인력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완벽한 차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왜냐하면 국내 뭐 매체에서 이 취재를 해보니까 예. IS 접촉과 회유가 매우 집요한 것으로 김군환이라 누구라도 또 이제 혹여라도 호기심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뒤늦게나마 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이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 뭐 오늘 또 조현아 씨 공판 있죠? 네, 이것도 크래시인데요. 예. 갑을 충돌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지난 연말부터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일전에 이제 3년을 구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실형이라면 또 몇 년 정도 징역을 받을 것이냐 귀치가 주목되는데요. 온 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고 최근에는 또 무슨 접견실, 변호인 접견 갑질이 있었다. 이 구치 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법적 판단은 어떨 것인가 오늘 이제 주목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서울 시내 교통이 굉장히 이번 주에 많이 막힙니다. 예. 의외로. 왜냐하면 각각 학교가 졸업하는 주간이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예. 졸업식이 내내 있는 그래요. 대학 가는 예. 뭐 트래픽이 장난 아닌데요. 교통사고도 조심하시고 오늘 윤종신 씨의 졸업식과 관련된 노래 교복을 벗고 이게 노래는 오래전 그날입니다. 참, 그 옛날에는 졸업식에는 진추와의 그레듀에이션 티어스가 그게 나왔었는데. 최고곡이었는데 요즘은 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투서 위드 러브도 있었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D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농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원래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들으셨어요? 몇백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준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여보세요? 정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루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척척. 우루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라 하니까. 우루스. 2013, 2014, 2015 해마다 더 얼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준성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 간.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세아치를 듣고 계십니다.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제 어쨌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사실상 완전히 반대 의견으로 입장이 정리된 듯 보이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쳐나갈 것인지 국회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뭐 검증이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글쎄요, 조금 청문회 자체가 그 후보의 어떤 도덕성, 참정성 및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런 균형 있는 청문회가 좀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신상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신상에 대한 문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금 좀 균형을 잃은 감각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신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청문회 이전 단계, 청와대에서 인선 단계에서 제대로 좀 걸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신상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몇몇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리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해서의 의혹 제기요? 예, 그러니까 좀 아무것도 의혹이 없는데. 아닌 것을 의혹이라고 부풀려서 제기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분당 토지 왜 처갓집에서 증인해준 거요? 증여되는 그런 토지 예. 같은 부분에 어저께 이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후보자의 차명 재산이 아니었다. 원래 장인어른의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후보자의 차명 재산을 장인어른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됐다는 전제하에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예. 그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모 후보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여당에서 도피시킨 의혹이 있다라는 증인이요, 증인. 예, 증인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청문회 당시에 증인이 출석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라는 부분이 밝혀진 부분도 있고요.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혹은 저희는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병역 문제와 녹취 파일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병역 문제는 부주상고리 원인인데요. 어저께 나온 지금은 의사시죠. 전에 군의관이었던 분도 의견이 부주상고를 가지고 있다가 진행이 되면 처음에는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재검을 통해서 등급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증언을 하셨고요. 예. 또 이 부주상고리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뼈의 모양이 바뀌어서 발이 평발이 됨으로써 그 현역 판결에서 본취력 판결로 재검을 통해 내려온 것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거짓말 논란이 이제 거짓말 논란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시작된 이유는 처음 신청을 받은 장소가 글쎄요. 아마 후보자는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서울에서 신청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그 신체 등급을 낮춰서 현역 판결에서 보충 판결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그 부주상고를 원인으로 하여 그 발생하게 된 그 평발 때문인데 서울에서의 액션 촬영은 흉부 액션 촬영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라 후보가 당시 1차 신검을 어디서 받았느냐를 좀 착각하는 것이지. 거짓말은 아니다. 네, 거짓말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변하는 것이 없다. 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녹취 파일은요? 그 녹취 파일에 나와 있는 부분만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후보의 언론관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는 발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근데 당시 후보의 해명을 들어보면 후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또 소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 사실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좀 과장돼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이렇게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고 이 부분들을 식사 자리에서 그 기자들과 편안하게 격의 없이 얘기하다가 좀 많이 거칠고 좀 어떤 부분은 좀 과장되고 또 뭐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다른 평상시에 나오던 이제 후보의 언론관 뭐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관련돼 갖고 그 국회에서 어찌 보면은 그 이 언론의 그 취재 자유의 취재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선 치면은 김영란법에서 언론인을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정도의 그 언론에 대한 그 자유와 언론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 언론관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가 어저께 또 그렇고 이 당신이 편안한 자리에서 좀 과장되고 거칠게 표현한 부분에서 뭐 거듭 사과를 하셨고 대우각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저런 것을 비교해 보면 조금 그 녹취에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후보의 언론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거기에서도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말씀도 좀 거칠게 하셨고 과장된 부분이 있고 그것만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 후보의 지금까지의 그 언론에 대한 그 발언과 기명란법에 대해서 그 언론인들을 기명란법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지금껏의 후보의 행보를 보면 후보의 그 언론과는 건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못 그 전달된 부분이 있다.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 본회의 표결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아마 설을 지나고서 표결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그 원내대표단에서 어떻게 원내대표단에 제안 온 것을 저희 원내대표단에서 거절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 여야 합의된 의사 일정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 입장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이겠다. 그래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예단하시기는 이르다고 보는 것이요. 네. 그 오늘 아침 10시에 청문 보고서 채택에 관련된 그 청문 특위 전체회의가 예. 여야 합의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야당이 반대로 무조건 안 될 것이다
뭐 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적으로 진행을 할 것일까 라고 뭐 예단하는 것은 아주 이르다라고 아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 그 채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합의로 채택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로 채택이 안 될 시에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직 뭐 어찌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아직은 이르다. 결정된 것이 없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여야 합의된 의사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야당은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일정에 같이 동참을 안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플랜 B는 없으세요? 예? 플랜 B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이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플랜 B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없으세요? 글쎄요,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번 계획, 2번 계획 두 가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워놓은 계획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 좀 미리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제 여야 합의로 10시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를 열기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니만큼 예.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향후 행보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유난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 사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유난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어찌 돌려보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갖는 한계 또한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청와대가 보다 더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해놔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는 정말로 좀 지혜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오늘 몇 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일단은 10시에 회의가 잡혀 있고요. 예. 야당의 의총이 10시 오전에 반인가? 잡혀 있다는 것으로 알고 10시 있고요. 반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예. 아마 10시부터 그럼 회의가 시작을 하면서 야당 의원님들의 의총 결과가 반영이 될지, 아니면 특위위원들이 조금 기다리다 조금 늦게 회의가 시작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의총이 10시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저희 특위위원들은 의총을 참석을 안 하고 특위회의를 10시부터 여야 합의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 회의 장소에서 회의 장소라는 게 회의장 안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옆에 휴게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준비를 할 것이고요. 야당 의원님들도 여야 합의가 있는만큼 10시부터 아마 통문특위는 전체 회의가 개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회의는 오후에 있는 거죠. 원래. 예.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기름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제 제가 잘 가는 싼 그 주유소가 있었는데요. 네. 너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내릴 때는 2G, 뭐 올릴 때는 LT 뭐 이러면서 주유소들 그렇게 국제유가 폭락한다고 할 때는 안 내리더니 뭐 반등 이런 기사에 왜 이렇게 올리냐 이런 건데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오피넷 유가정보 시스템이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이 이제 1,415원, 뭐 16원대까지 다시 치어 올랐습니다. 이게 1,300을 보냐 안 보냐 이러다가 한 며칠 사이에 15원 리터당, 휘발유 리터당 툭 튀어 오른 것 같은데요. 예. 기록상으로 봤는데요. 실은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가격 하락이 2014년 7월 4일 이후에 214일 연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체감이 안 되죠. 왜? 뭐 2원, 3원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러다가 2월 6일부터 이제 다시 오름세를 탔다. 왜 오름세 탔냐? 역시 뭐 유가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요. 반등은 했다. 네? 네. 근데 내릴 때는 이게 쫙 천천히 내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예. 예전에 비축량도 있고 우리가 비싼 돈으로 주고 사왔기 때문에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다. 올릴 네. 때는 그러면 옛날에 싼 가격으로 사온 거는 계속 싼 가격으로 좀 팔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 팔았다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지금 진짜. 보면은 주유소들은 일선 주유소들은 자기한테 이제 휘발유 이제 뭐 가스 공급하는 정유사가 이미 올렸다. 일종의 도매 가격이죠. 정유사 탓을 하고 정유사는 또 지금 뭐 인터뷰에 보면은 억울하다. 왜? 유류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러는데요. 결국 이제 모든 책임을 진 게 유류세입니다. 기름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주행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여기 관세하다 맨 마지막에 또 부가가치세 10%까지 붙는데 지금 60% 이상 붙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모든 책임을 유류세를 그냥 가버리면은 소비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뭐 그런 건데 주유소 오늘 아마도 많이 가실 텐데 다시 급등은 아니지만 많이 반등한 거에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이 많은 네.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4월부터 네.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그 얘기는 가장 아니에요? 복잡한 건, 예. 실손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다 해서 인기가 많은데,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매달 내는 돈이 있죠. 그건 그렇죠. 보험료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인 부담금,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면은 병원비에 그동안에 실은 10%는 본인이 내야 되는 그런 네. 게 있었습니다. 이거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 뭐 50만 원 병원비가 나왔다. 그럼 이게 다 커버되지 않고 뭐 연간 한도도 있지만 본인이 이 중에 10%, 즉 5만 원은 부담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그동안 왜 문제가 많이 됐냐면은 이게 좀 너무나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괜찮다고 할까요? 인기도 많고 하니까 일부 병원에서 그렇고 과잉 진료를 한다는 거죠. 예. 아유, 환자분 뭐 실손보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MRI도 찍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과잉 진료를 하게 되면서 뭐 건강보험 재정도 그렇고 이제 수가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많은 고심을 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 부담금을 본인 부담금을 20%로 그러니까 10%에 20%를 이제 올립니다.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예.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20%를 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보험료 매달 내는 것을 깎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과잉 진료를 안 하고 병원을 안 가시는 분,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 오히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이익이죠.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20% 이상 상품만 가입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자기 부담금 이제 10% 내는 상품 들으신 분들도 원하는 몇이면은 20%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보험료 할인을 받는 그런 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 보험사도 손해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험사들이 뭐 언제 손해 봅니까? 물론 그렇죠. 취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예 지금 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보험료를 한 50% 떨어뜨리면서 그 대신에 이 고가 진료 서비스 비급이 안 되는 네. 걸 딱 빼는 더 텐실한 실속형 상품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혈투에서 롯데 면세점이 크게 웃었다. 이게 무슨 네. 얘기예요? 지금 면세점 혈투 두 개인데요. 인천 공항 면세점이 있고 이제 시내 면세점 혈투가 있는데 어제 공항 면세점의 혈투의 결과는 발표가 됐는데 그 이제 3기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에서 롯데가 이제 공항 인천공항 가보시면 권역들이 있는데 전체 8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거기에서 4개의 권역을 획득을 해서 웃었다 그런 거고요. 호텔신라가 3개, 또 신세계는 일단 하나를 얻었지만은 신세계 면세점 사업부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뭐 좋아하고 있다.
전쟁에 이제 의미를 둔다 이 얘기네. 네. 그죠? 그러나 네.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진짜 전쟁이죠. 신의.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아주 대단한 모양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뭐 연간 매출 우리가 면세를 보면 연간 매출이 한 8조 원 뭐 가까이 되는데 예. 실은 공항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시내 면세점이 많겠습니까? 얼핏 뭐, 생각하면은 당연히 시내가 많겠죠.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그렇게 아까 생각해요.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예, 그런데 또 이 중국 용호코들도 있고 해가지고 예. 시내 면세점이 훨씬 더 큰데 이제 이게 이번 초에 발표된 투자 활성화에서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 예. 추가로 허가해준다.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기존의 뭐 롯데 호텔 신라뿐만이 아니라 뭐 없는 곳들, 가령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또 현대 아이파크몰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이제 굉장히 시내 면세점에 들어가려고 뭐 지금 초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곳이 현대백화점 그룹 쪽인데요. 예. 여기에서는 진짜 어떻게든 이번에는 우리 면세점 사업부를 뚫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 뭐 호텔 신라 쪽에서 뭐 인사들 마케팅 전략에서 스카우트도 하기도 하고요. 또 현대 아이파크몰 그러니까 이 현대 가지만 예. 다릅니다. 이 백화점이나 아이파크몰 또 하고 있어서 이 알겠습니다. 둘 간의 싸움도 있고 하지만 시내 면세점 결과 예. 3월 초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월세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몬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월세 투자. 레디? 월세 NHCA 자산운용. T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킬 기준 18.2km의 압도적 폭감량.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시흥 150도시의 세 번째 후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그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50도시 후반대 레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2월. 누군가는 1,000원으로 버스를 탈 때 누군가는 1,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1년간 하루 1,000원씩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1,000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2015년 더뉴 모닝을 만나세요. 스마트 오토 기준 선수율 15%, 48개월 할부, 금리 3.9%.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